먼저 1번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문제는 그냥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됐지만 노동조합의 어제 본다면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은 네 가지였죠. 일단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성과 그다음에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이 두 가지의 적극적 요건을 갖춰야지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주체가 되고 근로조건 향상, 뭐 또 부차적으로 이제 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까지도 노동조합의 목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기본적인 목적은 이 근로조건 향상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요건을 갖췄으면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행정관청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주게 되는데, 문제는 설립신고증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3일 동안 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목적성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를 판단하기 힘드니까는 일단 간단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 보통 소극적 요건이라죠. 요건을 법에 규정해 두고 이러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요건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인 자주성과 목적성에 일치하지 않은, 즉 목적성에 자주성과 목적성에 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결격 요건으로 나열해 두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사용자라든가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이익 대표자가 참가하는 경우. 두 번째,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죄받는 경우. 세 번째,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리 밑에 1번 문제 해설에 다 나와 있죠. 그다음 네 번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하는 경우. 그럼 다섯 번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랬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우리 사용자 또는 이익 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 부분은 틀게 낼 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익 대표자의 개념, 이 사용자가 아니지만 사용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사장 개인 비서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회사 경비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주된 부분, 경비의 일부분을 원죄받는 것은 결격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주된 부분, 이 부분만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부차적으로 복리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치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된 만, 주로 이 부분만 신경 쓰면은 결격 요건에 관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이제 결격 요건에 관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지만 사실 결격 요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내용과 같다라고 했죠. 안의 각 1번부터 5번까지의 지문이 다 그런 내용이죠.
자,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결국은니까는 노동조합이 아니겠죠. 이번에 경비의 주된 부분 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세 번째 공대수양 기타 봉사만을 만차가 있죠. 그래서 경비부는 주된 부분은 만차가 있는 거 없는가 보지 아니한다 맞고. 4번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고. 5번에 정치운동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 틀리죠.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죠 부분만 이번에 이 주된 부분이 있는가, 3번에 이 봉사만이라고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5번에 정치운동에서는 주로 정치운동이라고 되어 있는가, 이 부분만 잘 체크하면은 나머지 함정은 다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노동조합의 결정권에 관한 다음 가란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작성된 것은 일단 해고된 자가 조금 이제 일단 해고된 자는 일단 기업별 노조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라 보죠. 즉 우리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단서 조항에 즉 2조 4호 항목 단서 조항에 다만 해고된 자가 한마디로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본다. 즉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 그래서 부당이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 언제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때까지는 근로자로 본다. 그죠?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조문이 만들어졌을 때는 일단 해고된 자는 전부 다 근로자가 아닌 자로 봤습니다. 근로자 아닌 자로 봤는데, 근데 이 조항을 사용자가 악용하더라 입니다. 즉 우리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해고된 자도 당연히 조합은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해고된 자는 또 기업별 노조는 특정 회사의 종업원만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죠. 해고되면 회사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노동조합에 있으면은 노동조합의 기력경조권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걸 악용해서 사용자가 부당노동 행위를 너무 많이 하더라 겁니다. 불이익취급으로서 해고를 많이 하더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정시까지 이제 근로자로 본다 하는 그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조문에는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판례가 근로자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법원 확정시까지 근로자로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로자를 두텁게 보도하다 보니까는 이 노동조합 측에서 이제 이걸 악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97년 법 개정 때 이 부분을 좀 절충해가지고 현행법처럼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든, 우리 247페이지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든 전부 다 근로자로 인정해 줬는데, 현행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만 인정해 주고, 그것도 이제 국부에서는 대부분 확정 판결시까지 근로자로 봤는데, 현행법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시 때까지만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때까지 근로자로 본다. 이 두 개의 부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노조법 2조 4호 2조 4호 단서라목의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규정은 첫째, 해고된 근로자를 둘러싼 노사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로 했다가 그 범위를 축소한 것은 바로 이 노사 분쟁의 장기화. 무슨 우리 단체 교섭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해고 근로자 복직 문제가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좀 문제가 됐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단축해버렸고, 두 번째,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존속 또는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초에 이제 우리 대법원 확정시 때까지 근로자로 보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은 바로 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 때문이었죠.